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상담쌤 따뜻한 리스너입니다. 저는 2016년 임용시험에서 차석으로 합격해서 현재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 중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네이버 블로그 따뜻한 리스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이제 좀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라든지 학교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몇 번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이제 예비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달라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처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1차 준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 9월 5일이에요, 오늘이.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든지, 지금쯤이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착실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가올 시험에서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물론 완벽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1차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해 볼 소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현재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뒤돌아서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떻게 내가 암기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선생님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상담쌤 따뜻한 리스너입니다. 저는 2016년 임용시험에서 차석으로 합격해서 현재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 중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네이버 블로그 따뜻한 리스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이제 좀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라든지 학교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몇 번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이제 예비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한 내용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달라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처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1차 준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 9월 5일이에요, 오늘이.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든지, 지금쯤이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착실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가올 시험에서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물론 완벽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1차 준비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해 볼 소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현재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뒤돌아서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떻게 내가 암기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선생님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다뤄볼 소주제는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인데요. 선생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월 달에 어떤 공부한다, 10월 달에 어떻게 마무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이냐면요. 내가 시험 교과목을 알고 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 교사라고 했을 때 우리 전문 상담 임용 시험을 보려면 과목은 교육학이랑 뭐 전문 상담이겠지만 이 전문 상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로 상담도 있죠. 이상 심리도 있죠. 가족 상담도 있죠. 그다음에 집단 상담도 있죠. 여러 가지 소 테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각가지 테마들을 내가 적어도 그것들을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도 어떤 학파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는 내가 얼개 정도는 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는 큰 틀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1단계 통과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얼개가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면은 저는 이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만의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은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기초 강의를 듣거나 또는 개론서를 보거나 그래서 어떠한 과목들이 있는지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를 분석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구분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초 월계 정도는 알았다면은 그 안에도 보면 또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적어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백지에 이렇게 나눠서 써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2단계 통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려워요. 내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다면은 저는 암기 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먼저 이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서랍에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기출문제를 보거나 새롭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게 도대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지조차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멘붕에 빠져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떠한 주제에서, 큰 테마, 어떤 테마에서 어떠한 소주제로 이런 키워드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가 암기카드라든지 백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리해보는 내용들을 할 거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뒤에 바로 다음 편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라는 건 출제진들이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출제진들의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탐색하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출제진들도 항상 중요한 내용만 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도 사람들이 때로는 모르는 것도 내야 되고 구석에 있는 것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적어도 선생님으로 이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뽑아서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출 문제를 먼저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보니까 출제진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문제의 형태는요, 약간씩 변형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쓰는 방법들, 때로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단답식 위주로 나오기도 했고, 아주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식의 유형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문제를 받아들여도 별로 놀라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건데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언제적부터 기출문제 봐야 돼요? 뭐 객관식 예전 거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은요 기출문제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해부터는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때부터 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많이 다양한 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가 어그러지거나 막 헷갈리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복적으로 나오면 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은 선생님 어차피 객관식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객관식의 보기에 보면은 각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는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 나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했구나 라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비교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요 최근의 기출문제는 어차피 그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왕이면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최근 기출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는 그나마 최신 경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 핫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그게 가지치기 돼서 조금씩 가지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핵심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와 연결된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하지만 이 전체 이 파트에서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파트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내가 손품을 많이 팔아서 그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익히고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는 저는 바인더를 추천해요. 근데 이 바인더는 이걸 설명하는데도 사실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바인더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계였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점검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했다면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모의고사 만약에 선생님 전 학원 안 다니는데요 하면요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문제집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각자 문제를 연관돼서 내보는 것도 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문제를 내보면 내가 그야말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까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풀 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꼭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점검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빈 곳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첫 번째 테마에서 제가 네 가지 알려드렸어요. 네 가지 단계. 그래서 그 단계에서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기준점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9월이니까 기출문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체크하는 것. 그게 키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뒤돌아서도 까먹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공부를 아무리 하고 내 머리에 쑤셔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돌아서면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까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런데 내가 왜 계속 까먹지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또 기억도 안 나는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는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을 쉽게 까먹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가 암기한 거는 단기 기억이에요. 우리 배웠죠? 교육학에서.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기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실은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개념이나 이런 정의들을 내가 명확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는 거는 감점을 많이 당해요. 물론 부분 점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가 1차에서 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점수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서술해서 다 맞는 거거든요. 감점 당하지 않는 거. 그러려면은 내가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거를 서술하는 게 중요한데 개념부터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여긴 다 감점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추천하는데 이 포스트잇에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어 기제 또는 그림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배우는 거 또는 아니면은 아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직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방어 기제 중에서도 뭐 퇴행 아니면 수동 공격성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개념을 여기다가 개념만 써요. 키워드만 딱 써요. 그 다음 이 뒷장에는요, 이 뒷장에 뭐를 쓰냐면 이거에 대한 정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포스트잇을 벽에다가 막 붙여놔요. 내가 잘 다니는 벽 있죠? 뭐 화장대 옆에라든지 화장실 거울 옆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면서 이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거 뭐였지? 라고 이 뒷장을 만약 이제 확인해보고 내가 말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말로 얘기를 해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면서 내가 확실히 귀로 한 번 더 듣죠. 그 다음에 말로도 내가 이걸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체킹을 해보면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반복해서 잘 알고 있다라면 그걸 띄고 새로운 것들을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곳곳에 활용하는 방법들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암기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카드는 제가 지금 여기 준비된 건 없는데 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 링에 꽂아서 이렇게 넘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암기 카드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길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플에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도 만약에 활용을 해보셔서 그렇게 암기 카드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게 나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 그렇다면은 저는 암기 카드를 활용해서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지 쓰기예요. 이 백지 쓰기는 그야말로 이 백지 노트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노트에다가 내가 그날 어떤 걸 배웠는지를 써보는 건데 이 백지 쓰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백지 쓰기는요. 그날 배운 걸 그냥 구구절절절절 쓰는 게 아니에요. 백지 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백지 쓰기는 내가 배운 것들을요. 구조화해서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날 배운 공부는요. 내가 배웠다라고 하고 암기했다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빨랫감들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막 돌려요. 그 다음에 빨래가 지금 거실에 아직 개어져 있지 않은 빨래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지 쓰기를 통해서 해야 될 건요. 그 빨래를 다 접어서요. 아,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위옷, 아래옷, 뭐 상의, 하의 이런 식으로 내가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죠. 아, 내가 이 옷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백지 쓰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구조화를 하면서 뭐 마인드맵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고 제가 좀 두꺼운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오늘 배운 키워드 있죠? 오늘 배운 키워드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너무 막 쓰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기를 짜는 거예요. 내가 큰 부분은 어떤 거고 하위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왕이면 그거는 내가 방금 봤던 이제 이론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해야 될 점은 내가 정의나 개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지 쓰기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다시 채워놓고 그것들을요 버리지 말고요 보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그 까먹을 때 암기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백지 쓰기도 좀 두려워하고 포스트잇도 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점검한다라는 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 두 눈으로.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성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백지 쓰기 한 거를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내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격려하는 과정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움에 직면을 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점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명심하면 좋을 게 내가 빈칸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때 마음가짐을 나 왜 이렇게 계속 모르는 거야 짜증나게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의 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정말 다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가서 시험장 앞에서 모르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한 게 정말로 다행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테마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멘탈 관리법이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쩌죠?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요, 제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이거든요. 뭐냐면은 선생님, 모르는 게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선생님, 우리도 뼈 빠지게 공부하긴 했지만요, 출제진들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합숙하셔갖고 문제 쥐어 짜면서 내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내려고 엄청 고심하셨겠죠. 우리 그분들도 좀 존중을 해드리자고요. 인정할 부분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제 자체가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길러야 될 건 바로 배짱이에요. 어떤 배짱이냐면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써도 합격이야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대부분이 틀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낸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 틀려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어떻게 기르냐면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다 써도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아는 것만 다 써도 합격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는 배짱을 기르는 걸로 우리가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준비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1차 준비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준비하면서도 2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담교사 현장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비댓글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이후에도 좀 활용해서 차근차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요. 준비된 사람에게 자리는 무조건 열려 있어요. 남아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해봅시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이고요. 네, 이제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네, 그래서 저도 늘 응원할 테니 조금만 우리 더 힘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다뤄볼 소주제는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인데요. 선생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월 달에 어떤 공부한다, 10월 달에 어떻게 마무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이냐면요. 내가 시험 교과목을 알고 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 교사라고 했을 때 우리 전문 상담 임용 시험을 보려면 과목은 교육학이랑 뭐 전문 상담이겠지만 이 전문 상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로 상담도 있죠. 이상 심리도 있죠. 가족 상담도 있죠. 그다음에 집단 상담도 있죠. 여러 가지 소 테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각가지 테마들을 내가 적어도 그것들을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도 어떤 학파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는 내가 얼개 정도는 짤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는 큰 틀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1단계 통과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얼개가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면은 저는 이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나만의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은 사실은 이러기 위해서는 기초 강의를 듣거나 또는 개론서를 보거나 그래서 어떠한 과목들이 있는지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를 분석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구분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초 월계 정도는 알았다면은 그 안에도 보면 또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적어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백지에 이렇게 나눠서 써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2단계 통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려워요. 내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렵다면은 저는 암기 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먼저 이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서랍에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기출문제를 보거나 새롭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게 도대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지조차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멘붕에 빠져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떠한 주제에서, 큰 테마, 어떤 테마에서 어떠한 소주제로 이런 키워드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내가 암기 카드라든지 백지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리해보는 내용들을 할 거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뒤에 바로 다음 편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라는 건 출제진들이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출제진들의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탐색하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출제진들도 항상 중요한 내용만 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도 사람들이 때로는 모르는 것도 내야 되고 구석에 있는 것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적어도 선생님으로 이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뽑아서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니까 출제진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문제의 형태는요, 약간씩 변형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쓰는 방법들, 때로는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단답식 위주로 나오기도 했고, 아주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식의 유형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문제를 받아들여도 별로 놀라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건데,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언제적부터 기출문제 봐야 돼요? 뭐 객관식 예전 거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은요, 기출문제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해부터는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때부터 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많이 다양한 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부가 어그러지거나 막 헷갈리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은 선생님 어차피 객관식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객관식의 보기에 보면은 각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는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했구나 라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비교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요, 최근의 기출문제는 어차피 그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왕이면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최근 기출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는 그나마 최신 경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 핫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그게 가지치기 돼서 조금씩 가지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핵심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와 연결된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하지만 이 전체 이 파트에서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파트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내가 손품을 많이 팔아서 그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익히고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는 저는 바인더를 추천해요. 근데 이 바인더는 이걸 설명하는데도 사실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바인더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계였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점검했는가?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했다면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모의고사 만약에 선생님 전 학원 안 다니는데요 하면요,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문제집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각자 문제를 연관돼서 내보는 것도 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문제를 내보면 내가 그야말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까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풀 때 제일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꼭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점검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빈 곳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첫 번째 테마에서 제가 4가지 알려드렸어요. 4가지 단계. 그래서 그 단계에서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기준점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9월이니까 기출문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체크하는 것. 그게 키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뒤돌아서도 까먹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이에요. 왜냐면 사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공부를 아무리 하고 내 머리에 쑤셔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돌아서면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까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런데 내가 왜 계속 까먹지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또 기억도 안 나는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는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을 쉽게 까먹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가 암기한 거는 단기 기억이에요. 우리 배웠죠. 교육학에서.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법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기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실은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개념이나 이런 정의들을 내가 명확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는 거는 감점을 많이 당해요. 물론 부분 점수가 있지만 나는 지금 우리가 1차에서 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점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서술해서 다 맞는 거거든요. 감점 당하지 않는 거. 그러려면은 내가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거를 서술하는 게 중요한데 개념부터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여긴 다 감점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추천하는데 이 포스트잇에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어기제 또는 그림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배우는 거. 또는 아니면은 아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직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방어기 중에서도 뭐 퇴행 아니면 수동 공격성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개념을 여기다가 개념만 써요. 키워드만 딱 써요. 그 다음 이 뒷장에는요. 이 뒷장에 뭐를 쓰냐면 이거에 대한 정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포스트잇을 벽에다가 막 붙여놔요. 내가 잘 다니는 벽 있죠? 뭐 화장대 옆에라든지 화장실 거울 옆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면서 이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거 뭐였지? 라고 이 뒷장을 만약 이제 확인해보고 내가 말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말로 얘기를 해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면서 내가 확실히 귀로 한 번 더 듣죠. 그 다음에 말로도 내가 이걸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체킹을 해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반복해서 잘 알고 있다라면 그걸 띄고 새로운 것들을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곳곳에 활용하는 방법들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암기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카드는 제가 지금 여기 준비된 건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 링에 꽂아서 이렇게 넘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암기 카드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길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플에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도 만약에 활용을 해보셔서 그렇게 암기 카드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게 나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 그렇다면은 저는 암기 카드를 활용해서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백지 쓰기예요. 이 백지 쓰기는 그야말로 이 백지 노트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노트에다가 내가 그날 어떤 걸 배웠는지를 써보는 건데 이 백지 쓰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백지 쓰기는요. 그날 배운 걸 그냥 구구절절절절 쓰는 게 아니에요. 백지 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백지 쓰기는 내가 배운 것들을요. 구조화해서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날 배운 공부는요, 내가 배웠다라고 하고 암기했다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빨랫감들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막 돌려요. 그 다음에 빨래가 지금 거실에 아직 개어져 있지 않은 빨래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지 쓰기를 통해서 해야 될 건요. 그 빨래를 다 접어서요.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위옷, 아래옷, 뭐 상의, 하의 이런 식으로 내가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죠. 내가 이 옷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백지 쓰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구조화를 하면서 뭐 마인드맵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고 제가 좀 두꺼운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오늘 배운 키워드 있죠? 오늘 배운 키워드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너무 막 쓰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개를 짜는 거예요. 내가 큰 부분은 어떤 거고 하위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왕이면 그거는 내가 방금 봤던 이제 이론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해야 될 점은 내가 정의나 개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지 쓰기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다시 채워놓고 그것들을요 버리지 말고요 보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그 까먹을 때 암기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백지 쓰기도 좀 두려워하고 포스트잇도 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점검한다라는 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 두 눈으로.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성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백지 쓰기 한 거를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내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격려하는 과정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움에 직면을 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점점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명심하면 좋을 게 내가 빈칸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때 마음가짐을 나 왜 이렇게 계속 모르는 거야 짜증나게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의 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알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정말 다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가서 시험장 앞에서 모르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한 게 정말로 다행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테마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멘탈 관리법이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쩌죠?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요, 제가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이거든요. 뭐냐면은 선생님, 모르는 게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선생님, 우리도 뼈 빠지게 공부하긴 했지만요, 출제진들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합숙하셔갖고 문제 쥐어 짜면서 내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내려고 엄청 고심하셨겠죠. 우리 그분들도 좀 존중을 해드리자고요. 인정할 부분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제 자체가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길러야 될 건 바로 배짱이에요. 어떤 배짱이냐면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써도 합격이야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대부분이 틀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낸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실 틀려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어떻게 기르냐면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다 써도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아는 것만 다 써도 합격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는 배짱을 기르는 걸로 우리가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준비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1차 준비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준비하면서도 2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담교사 현장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비댓글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이후에도 좀 활용해서 차근차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요. 준비된 사람에게 자리는 무조건 열려 있어요. 남아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